자, 요 문제는 내가 똑같은 문제를 풀어주진 않았어요.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죠. 뭐 도형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식을 주고 나서 도형을 찾아봐. 끝. 맞지? 근데 이번에 마치 이동 전의 도형과 이동 후의 도형을 먼저 줬으니까 이번엔 그치? 그림이 두 개가 주어졌고 식을 마셔보세요라고 하는데 있는 대로 고르라는 것부터 힌트야.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대로 x축의 방향을 1만큼 당기세요도 있을 거고. 맞지? 뭐라 말을 하기 좀 애매하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닐 거야. 그러면 너네가 얘를 옮기는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한번 확인해 볼까라고 하면은 틀려. 너희들이 찾는 방법 있잖아.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한 두 가지, 세 가지 찾아놓고 이걸로 움직일 수 있겠네. 이것도 움직일 수 있겠네. 이것도 움직일 수 있겠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걸 식으로 쫙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 그걸 답으로 골라봤어. 틀려. 왜? 너희가 놓친단 말이야. 그 방법을 찾을 때. 그래서 무조건 이 문제는 노가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음 도형을 나타내는 식을 구하시오라는 유형은 노가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억의 방법을 먼저 뭐부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옮겼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당기세요. 끝! 그러면 움직였더니 얘 나옵니다. 참. 기억은 참.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니은 가보자. 자, fx, y는 0에서부터 방금 위에 것처럼 한 방에 다이렉트로 얘를 찾지는 못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천천히 따라가. 그때 누구부터? 대칭이동부터 따져보라고 했잖아. 일단 xy라는 문자에만 집중을 해봐. 뭐가 바뀌었어요? 둘 다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즉 원점 대칭을 해줍시다. 하나 찾아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을 여기로 갈 때 어떻게 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안에서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했다? 1만큼 이동했다. 자, 원점 대칭 시켜봐. 폴짝 그대로. 오케이? 그러고 나서 1만큼 땡기는 거니까 당연히 맞잖아. 기억도 참, 못 낸다 소리야. 니은도 참. 그 다음에 디귿 가보자. 디귿은 뭐임? 요것 때문에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방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동은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뭐가 바뀌었어? x, y 문제만 보니까 자리가 바뀌었지. x의 자리 바뀌었다.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렇게 만든 식이 f, x, y 자리 바꾸기. 자, 그 다음에 뭐야? y가 y 플러스 1이 됐잖아.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당겨주세요. 그럼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치도 시켜봐. 뭐야? 홀짝 또 제자리. 그거를 y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1만큼 내리는 거잖아. 디귿은 땡이네. 탈락? 이해됐나요? 예.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노가다. 이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뭔가 덧바는 풀이 없어요 라는 생각하지 말고 노가다. 알았음? 정리. 원 C1이 있습니다. 중심이 3, 마이너스 1, 반지름이 1. 그런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C2. 자, 간다. 먼저 이동을 하래. 그지? 이동을 하래. 그 다음이 문제인가? 이동을 한 도형 C2를 찾아줘야지. 그래서 C1과 C2에 대하여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지. 근데 그 이동이 원을 이동하는 거잖아. 원의 이동은 내가 도형 이동이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점의 이동이라 그랬어요. 도형 이동이 아니라 그랬잖아. 원의 이동은 뭐가 편하다? 점의 이동이 편하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3, 마이너스 1로 벤지름의 길이를 1로 표현을 해놓고 그걸 뭐 해보자? y는 EX 마이너스
마이너스 y 플러스 3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자. 그럼 누구만 중심만 일단 이동해보는 거야. 뭐야? 여기 직선이 있어. 여기 점이 있어. 이동하셈. 이동한 후에 점을 x, y로 잡아보셈. 그럼 뭐다? 수직이고 절반이다. 이동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일단 누구 중심의 좌표 찾아볼까요? 중심의 좌표 뭐예요? 2분의 x 플러스 3 2분의 y 마이너스 1 더하기는 뭐야? 이거잖아. 그 녀석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네. 대입하자. 뭐요?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1 플러스 3는 0 됐죠? 2배 해서 이거 사라진 거다. 근데 이거 다시 2배 해야겠지. 분모 2 있어서. 그래서 6 12 2x-y 플러스 13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 두 번째, 이게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직으로 만난다.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그 녀석이 뭐다? 얘의 기울기 얼마? 2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다. 또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슉슉슉슉 곱하자. 그럼 뭐용? 요 식을 얻었네. 둘이 뭐하자? 연립하면 되겠다. 알았지요? 얘를 x는으로 고치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1로. 그래서 이 녀석을 x자리에 대입. 그럼 어떻게 됨? 마이너스 4y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13는 0 마이너스 5y 플러스 15는 0 y는 3 y가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5 맞는지 여기 넣었더니 성립하고 여기 넣었더니 오케이 성립합니다. 끝. 맞네. 그러면 이제 뭐 찾은 거야? 이동호의 중심 찾은 거야. 몇 콤마 4? 마이너스 5,3. 그러면 이제 벤지름의 길이 찾아주면 되잖아. 그대로 가야지. 자, 그럼 끝났어요. 뭐가? 여기 C1이 있어. 중심의 좌표 얼마? 3, 마이너스 1, 벤지름의 길이 얼마? 1. 여기 C2가 있어요. 이렇게 있대요. 중심의 좌표 얼마? 어디 갔어? 마이너스 5,3. 벤지름의 길이 얼마? 1.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하래? C1 위에 있는 P와 C2 위에 있는 Q에 대해서 두 점 PQ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저런 거 처음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원과 점에서 뭐 했어? 거리의 최대 최소는 중심 지나게 하면서 최대 최소. 기억남?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 역시 중심 지나게 하면서 최대 최소.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지 않을까? 뭐 하면 돼? 둘 다 중심 지나면 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거야. 어떻게 구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 1을 두 번 더하면 최대, 두 번 빼면 최소. 이해됐음? 여기까지. 정리.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보자. 거리와 거리의 뭐 세 개지만 결국 거리의 합의 최소지. 맞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지. 근데 그 거리의 합이 어떤 거리의 합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슉슉슉 꺾이는 어떤 선분들에 대해서. 근데 거리의 합의 최소는 내가 뭐라 그래서 기본이 일직선이라 그랬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만 풀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뭐 적당하게 대칭하는 문제들이 있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A는 원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고 P는 어디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있어. 그리고 문제는 Q가 YX 위에 쓰면서 여기는 C2 위로 뿅 오잖아. 그럼 일단 반드시 뭐 이거보다 펼쳐보자. 어떻게? 얘 지금 중심 어디예요? C2죠? C2. 3, 마이너스 4. 반지름 길이 얼마요? 2짜리. 그 녀석을 YX에서 대칭을 시키는 거야.
B를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B가 돌아다니는 원을 움직여버리는 거지. 마이너스 4,3이 됐겠지. 그러면 그 위에 어디에 뭐가 B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일단은 그림이 어떻게 돼? 그림이 너무 많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근데 그림이 똑같아요. 다시 그려. 이쯤? 아, 중심을 움직여야지. 뭐 하는 거야? 중심. 이쯤? 아, 몰라. 근데 있겠지 뭐. 자, 그러면 뭐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바뀐 거야. 뭐 할 수 있겠어, 얘들아? 여기에서 yx는 부담 없이 이제 슈 지나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또 꺾이지. 그러면 또 이번에도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A를 움직여주는 거야. A가 정확하게 돌아다니는 점을, 원을 움직여주는 거야. 8,2가 여기로 오는 거야. 8, 마이너스 1. 그러면서 A가 여기 온 거지. 그럼 이제 뭐야? 샥, 샥, 샥. 선생님 또 꺾이는데요가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 중심 지나게 중심과 중심 연결을 쫙 해주게 되면은 반대편에 여기 B가 있으면 되고 여기 A가 있으면 돼. 그럼 뭐야? 여기서 분명 X축 위에 점 P를 거쳤다가 Y는 X 위에 점 Q를 거쳤다가 쫙 대서 같잖아. 그럼 이제 뭐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됩니다. 이죠? 알았니?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삼각형의 둘레라는 것 또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 BC, CA의 거리 PQ 아니네. PQ, QR, RP 사이의 거리들의 합의 죄수입니다. 알았죠? 그때 뭐가 문제냐면은 보통 이렇게 거울로 많이 나오는데 거울 있다, 거울 있다. 레이저를 사서 뼈뼈병 또는 사람이 여기 철수가 있어요. 여기 뭐 사요. 그때 뭐예요? 이쪽 벽을 터치하고 이쪽 벽을 터치하고 이쪽 벽을 터치할 때 가장 짧은 거리 찾으세요. 를 PQR의 둘레의 최소를 구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 문제들도 있고. 알았죠? 자, 지금도 비슷합니다. 뭐요?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뭐 거울 같은 게 있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뼈뼈병 왔다 갔다 하네. 저 뼈평을 만들어. 저 뼈평을 만들어. 45도 얘 기울기 1인 직선인 거야. y는 x는 r이라는 점이 있대. 어디 위에 점? 그냥 선분 AB 위에 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빵, 빵, 빵 이 거리랑 같은 거 R 프라임을 잡아주면 여기 이거랑 같은 거 R2 프라임을 잡아주면 여기 일직선이 되게 펼쳐주면 되잖아. 알았니?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아까처럼 R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네, 특정할 수 있네. 3이라고 주어졌네. 루트 3, 루트 3이나 잠깐만. 뭐지? 잠깐만. R이 특정이 되나? O로부터의 거리가 3인데 AB의 길이가 똑같아? O로부터의 거리가 3이라는 얘기는 R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원 위에 있는 거잖아. 반지름 3짜리. 그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잡으면 되는데 AB를 어떻게 잡아? 이등변 삼각형인데? AB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 좀 다르겠네.
R이 여기 있으면은 AB는 이렇게 잡히는 것 뿐이고 R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지나게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게 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고 뭐 R이 여기 있어도 똑같은 거겠지 그럼. AB 자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되네. 그러면 AB를 통해서 R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R을 따로 잡아줘야겠는데? 거리가 3이다만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도대체 왜 준 거지?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냐? 만약에 AB가 R을 가질 수 있는 후보로 AB가 딱 정해지면 R은 한 점 또는 두 점만 가능한 거네. 난 저걸 잘 모르겠다. 조금만 고민해보자. R의 좌표를 특정을 해서 가는 게 아니네. 이동 후에 그림 잘 봐. 얘가 여기로 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는 이거지만 OR에만 집중을 해보면은 이거 되게 똑같잖아. 이게 3연형이네. 그지?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3이 되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잘 봐. 저 45도를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요만큼의 각이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45도를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요만큼의 각은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5도인데 알파 두 개, 베타 두 개의 합은 90도지. 이거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리의 최소값은 일직선 거리니까 직각 이등분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3루트이네. 알았나요? 네, 요거네. 자, 오늘 그 뒤에 이어나가 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결국 집합이 뭐라 그랬어? 범위. 그지?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 3학년 7반들의 범위, 2학년 5반들의 범위 이러면서 맞죠?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가보자면 집합은 뭐라고 해서 범위라고 그랬죠, 범위. 자, 범위들이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조만간 뭐 할 거야? 막 연산도 하고 할 거야. 범위들끼리 더하세요, 범위들끼리 곱하세요. 뭐가 이해가 되냐? 사실 이상하거든. 그지? 자, 우리는 일단 계속해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따 배운 것도 범위에 대한 집합의 연산이야.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 뭔가 비교를 하고 싶어. A라는 범위, B라는 범위. 다른 말로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그때 뭐 하냐면 두 녀석은 반드시 비교를 할 겁니다. 뭐? 혹시 어느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하진 않을까? 자연수의 집합과 정수의 집합의 포함한 게 있잖아. 그지? 유리함수. 유리수와 실수에 포함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잠깐 포함된다라는 얘기, 포함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B 안에 쏙 들어가요 라는 얘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의 표현 방법은 뭐가 있었어?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두 가지가 있었듯이 오케이? 세 번째 방식이 하나 더 있어. 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뭐다? 동그란 모양. 약간 뭐 주머니 그리듯이 동그란 모양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때 원소가 이 안에 뭐 1부터 10까지 쫙 들어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합을 그릴 때 만약에 겹치는 원소들이 있다면 겹치는 곳에 그려주고 B는 가지지 않았는데 A가 가진 놈이 있다면 이쪽 편에 또 써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원소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4, 5가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B라는 집합을 봤을 때 3, 4, 5, 6, 7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AB의 포함 관계를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B 안에 A가 쏙 들어가가지고 A만 따로 가지는 원소는 없어요를 반드시 표현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고 그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A의 이름이 뭐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름이 뭐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어쨌든 포함관계를 이렇게 부분집합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때 A가 B에 포함돼요의 정의가 뭘까? A가 B에 포함됩니다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 모든 A의 원소들에 대하여 전부 다 뭐한다? B에도 포함된다. 이게 포함된다의 정의야. 자, 여기 기호 보여? 삼지창. 자, 저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개 다. 포함 관계를 나타냅니다. 누구? 이 두 가지 기호는요. 둘 다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줘. 그때 포함되는 대상이 이쪽에, 포함하는 대상이 이쪽에.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의 기호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이 집합에 포함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반드시 여기가 집합이 들어가요. 이 집합은 이 집합에 포함됩니다. 뭐 이런 것처럼 포함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두 개의 기호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중괄호 1이라는 녀석이 있어. A에 포함됩니다라는 말과 중괄호 1이라는 게 있어. A에 포함됩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A는 뭐 한다? 아, 너 두 개 따로 그래. A가 어떻다? 얘는 1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을 포함한다. 즉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한다는데 얘는 A라는 집합 안에 중괄호 1이라는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얘는 중괄호 1이라는 원소, 얘는 그냥 1이라는 원소.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걸 실제로 물어보는 문제도 또한 등장하게 될 거고. 최시 알겠죠? 이합 가자. 그 다음 두 번째. 둘 중에 뭔 얘기를 먼저 하지? 이거부터 얘기할까? 서로 같은 집합. 원래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자, 서로 같은 집합. 서로 똑같다. 두 집합 A, B가. 그럼 뭐야? 기호는 당연히 같다라고 오고 하니까 기호로 표현을 하겠지. 그때 벤 다이어그램은 A도 B도 똑같으니까 A 그렸다, B 똑같이 그렸다, 끝.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질문 또 뭐? A, B가 서로 똑같습니다라는 말의 정의는 뭘까?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게 똑같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할 텐데 A가 B가 둘이 서로 똑같다는 말은 자,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내가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 전부 다 점으로 한번 찍어볼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맞죠? 그때 너희들한테 물어보자. 자, A의 원소 요 놈은 B에 포함됩니까? 네. B가 이거잖아요. 얘 포함됩니까? 얘도 포함됩니까? 다 맞잖아. 어때? 어? 모든 A의 원소들이 B에 포함되네요. 그 말은 뭐다? A가 B에 포함된다. 두 번째, B가 여기 있어. B의 원소를 표현을 해보자. 자, B의 원소 요 놈은 A에 포함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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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든 B의 원소들이 또 A에 들어가네. B도 A에 포함되는 거야. 즉, A와 B가 서로 똑같다란 말의 정의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한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죠.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부분집합 중에는 뭐도 있다?
자기 자신도 있다. A는 A를 포함합니다. 집합 A는 집합 A에 포함됩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즉 B의 부분집합인 A들 중에서 그 A들 중에는 B랑 똑같은 놈도 있겠지. 근데 이거 B가 되지는 않는 A를 뭐로 불러준다? 즉 B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한다면 A의 후보는 이걸 만족하는 A의 부분집합의 후보는 뭐도 있고 뭐 1도 있고 뭐 2도 있고 하겠지. 그지? 또 1, 2를 가진 것도 있고 하겠지. 2, 3을 가진 것도 있고 1, 3을 가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이런 문제도 등장할 거야. 부분집합 모두 쓰시오. 학교 시험 말고요. 그리고 1, 2, 3을 가지고도 있겠지. 이게 A가 가질 수 있는 후보들 아니야. 맞죠? 근데 그 중에서 뭐? B는 아닌 A를. 그러니까 요만큼을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를 뭐라 불러준다?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B가 되지는 못하는 뭐? 진짜 안에 쏙 들어가는 녀석이잖아. 진짜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해서 B의 참 진짜겠죠? 아님 말고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진 부분집합은 뭐다? B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B랑 똑같은 거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돈이 이거 틀렸지? 내가 쓴 거 이거 맞지? 아님 말고 뭐? 모름 말고. 자, 간다. 무슨 말이냐면 공집합이라는 것 또한 A의 부분집합이야. 여기에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이거 하나 빠져 있었어, 아까. 뭐냐면은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일단은 A의 원소가 뭐 1, 2, 3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 이번에는 여기 안에 내가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그걸로 이제 좀 이따 부분집합 개수 이런 걸 넘어가는데 부분집합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갑자기 4, 5, 6 같은 거 가지고 오지만 않으면 돼. 넣으려면 1, 2, 3이라는 원소만 가지고 때려 넣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뭐야? 부분집합 이거 만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거임. 1. 자네 어디로 갈 거임? 나 여기 갈래. 2는 어디로 갈래? 3 어디로 갈래? 자, 부분집합이 어떻게 됐어? 텅 비었어. 근데 저 부분집합 안에 내가 4를 넣었냐? 5를 넣었어? 아니잖아.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넣진 않았지. 그럼 부분집합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뭐가 없어? 원소가 없어. 그럼 무슨 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A랑 뚝 떨어져 있는 겹치는 원소가 아닌 저 녀석한테 물어보는 거지. 자, 공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맞아, 틀려? 네, 맞네요. 자, 공집합은 B에 포함됩니다. 맞아, 틀려, 도훈아? 맞지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아니지. 공집합은 빈집합이라서 여기도 있어.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게 공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알았어요? 잘 기억해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뭐다? 또 두 가지 오늘 설명한 겁니다. 자, 어휴, 뭐 이런 것들 등장하죠. 진부분집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내가 말한 거 부분집합의 개수. 아씨 이거 할 수 있나? 아니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 내가 유형이 한 7개, 8개 정도가 있거든. 그거 싹 보여주면서 많이 하면 7개, 8개고 적게 하면 한 6개, 7개인데 그거 싹 보여주면서 부분집합의 개수 정리하고 바로 부분집합의 연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알았죠? 시간이 되겠지? 보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이샤. 오늘 뭐 집합의 연산 다 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막 10몇 개 되고 20몇 개 되고 뭐 심하면 30몇 개 되는데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약간 공식처럼 접근을 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공식으로 접근하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서술형 때문에 알려준 것뿐.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 또는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혹은 공통수학에서 배우고 오는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가보자.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할 때 1번 그냥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밑에 예시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녀석은 1, 2, 3, 4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자, 그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그러면 아까 그 공집합 설명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A 안에 나는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서 A의 원소들마다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A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방이 어디야? 두 개 있잖아. 부분 집합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동시에 다 고민을 해주면은 2의 4승인 거야. 즉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2의 n승계입니다. 두 번째,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자, A의 2번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 집합이다. 무조건 2의 4승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1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2한테도 어디 들어갈래? 어디 들어갈래? 를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가는 순간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되지. 그치? 그런 것처럼 1, 2, 3, 4한테 야, 너 어디 들어갈래? 했을 때 전부 다 여기 들어간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잖아. 근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그랬거든. 즉 그 2의 4승계 16개 중에 이런 부분집합 딱 하나 있지. 자기 자신. 하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뭐다? 부분집합이라서 2의 n승계인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예시로 가보자.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생략 1을 포함하는 1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몇 개야? 1한테는 물어보는 거지. 너 어디 들어갈래? 그때 나 반드시 들어갈래. 하나. 나머지만 둘. 즉 포함하세요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 녀석은 2를 곱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1과 2를 포함한다면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 자, 4번 가보자. 1과 아니야. 1은 빼고 2와 3을 포함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뭐다? 역시 2의 4승계 중에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두 개가 있지. 그럼 뭐 한다고? 지수에서 2를 빼주면 돼. 2를 곱하는 대상에서 제거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5번으로 가보자. 만약에 1은 포함을 해. 2는 포함을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뭐 한다? 그래도 2의 n승계야. 근데 포함하세요. 마세요. 개수를 구하는데 포함한다가 중요하고 안 한다가 중요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포함하든 말든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하세요 마세요를 정해버렸다. 2를 곱하는 대상에서 둘 다 제거하는 거야. 즉 세 번째 공식 A의 원소 중에서 특정 K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을 하세요 또는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해버린다면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n승 중에서 k는 제외한 지수를 써줍니다. 보통 여기서 k개의 원수를 포함하고 l개의 원수를 포함하지 않는이라고 할 때 빼기 l까지 써주는데 뭐 포함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포함한다 안 한다를 합해서 k개로 부른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6번 너희가 한번 풀어보세요. 1을 포함을 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7번 2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자, 6번 풀어보세요. 7번 풀어보세요. 두 개 풀어보세요. 도훈씨 6번 답 뭐 나옵니까? 7. 채은씨 7번 답 뭐 나옵니까? 잘 모르겠나? 자, 얘 뭐야? 자, 간다. 일단 부분집합이야. 뭐 해야 돼? 얘 4승에서부터 출발이야. 그런데 색깔 구분해줄게 이제. 1을 포함하세요라고 해버렸으니까 지수에서 1을 빼는 거야. 그 1이라서가 아니라 한 개라서. 근데 진 부분집합을 물어봤네. 1을 빼는 거지. 그래서 7개야. 밑에 것도 똑같아. 배운 적은 없지.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라서 2의 4승계야. 그런데 포함하지 말라고 해버린 원소가 역시 한 개가 있으니까 1을 빼는 거지.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는데 포함할 거야 말 거야 막 하다 보면 아까 내가 잠깐 했던 얘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공집합 완성이야. 그래서 그 하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하나 있거든. 그 하나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마지막 8번 가보자. 하나 더. 자 이게 마지막 1은 포함을 하세요. 2는 포함하지 마세요. 그런 공집합이 아닌 진 부분집합 개수 몇 개입니까? 풀어보세요. 뭐 사실 녹화 끊을 것도 아닌데 틀렸죠? 자 갑니다. 간다 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뭐야? 부분집합 개수입니다. 2의 4승계 포함하세요라는 원소 하나 포함하지 마세요라는 원소 하나 합쳐서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 정했어. 2의 2승계. 자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을 했으니까 빼기 2를 하면은 이제 안 된다. 왜? 그렇지. 자, 내가 공식처럼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야. 마치 공식을 써야 될 것처럼 생긴 문제들 중에 공식을 쓰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즉, 왜 쓰는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내가 카운트한 2의 n승계 중에 자기 자신이 있잖아. 있으니까 1을 빼는 거거든. 내가 지금 카운트한 2의 2승계 중에 공집합은 없습니다. 왜요? 1을 포함하는 것만 셌잖아.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제외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없잖아. 왜? 내가 카운트한 2의 2승계 4개의 부분집합에는 2를 포함 안 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은 없어. 그럼 여기서 끝인 거야. 이런 페이크 문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유형에서. 그래서 무작정 무지성 공식 느낌은 아니라고 좀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기반이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하면서 왜 그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풀어주세요. 알았죠? 물론 이 정도의 문제까지 내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학교 시험에서. 근데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보통 너희들을 어떻게 100점을 받게 만드냐 좀 깎이게 만드냐. 항상 깎이게 만들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이라면요. 나 이거 빡세게 만들 겁니다. 만약에 나라면. 이해됐음? 꼭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은 무조건 답만 얻는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거 아닐까 싶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쪽 유형 부분 집합의 개수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뭐 집합의 연산. 저기 어디냐? 이 유형말렙이지. 유형말렙 좀 쭉 넘어가면은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가요. 어디? 여기. 여기까지 지금 오늘 할까 말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분이 남았어. 그럼 만약에 여기를 나가면 문제는 뭐다? 앞단원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 있지.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냥 죄다 너희들이 풀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겠지? 집합 연산을 다는 못 나갑니다. 그래봐야. 내 생각에 한 두 가지, 세 가지 공식들은 빼놓은 상태로 아마 끝이 날 거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거 끝을 내면서 명제 넘어가자는 거예요. 가능하겠지. 어차피 명제도 또 두 번씩 쓰이는 날이라, 단원이라. 그러면 좀 빡세거든. 너희가 요번 방학 안에 함수까지 다 끝내려면. 함수도 또 이틀 정도는 소요된단 말이야. 그냥 함수의 뭐 개수.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막 뭐냐 저거. 합성함수, 역함수 이것까지 해서 이틀 걸리거든. 그럼 유리니까 무리함수는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나? 그것도 좀 빡세 그것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단원들을 생각을 하면은 명제 2번, 함수 2번, 유리함수, 무리함수 2번. 그만 해도 6번이야. 그럼 오늘 만약에 명제 집합을 못 끊는다. 그럼 너네가 진도 나갈 수 있나? 그거 잠깐만 생각해보자. 우리 학원 방학이 14, 15, 16, 17이지. 너네 아나? 14, 15, 16, 17이거든. 우리가 화목반. 그러면은 한 번 빠지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남았어요. 수업이 딱. 간당간당한 상황이야 지금. 어쩌지? 다시. 명제가 최소 2번. 함수 여유 잡아서 2번. 무리함수, 역함, 유리함수 2번. 무리하지 말까? 오늘 여기까지 할까? 문제 좀 풀까? 돈에 솔직히 걱정 없음. 너 인강으로 따라가고 있잖아. 나보다 빠르게 하고 있잖아. 체내가 문제. 요 단원을 지금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주는 상태로 숙제 풀어보세요 하면은 집에 가서 씨발 이러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끊자. 네, 끊자. 다음부터 대신 여유 안 부리면 되지. 그지? 자, 끊자.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하고 거의 뭐 북치고 자구치고 난리 났어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물어볼게요. 너희들이 먼저 푸는 거임? 540번 풀고 계세요. 음. 549번. 552번. 553번으로 바꿔. 시간 되겠지? 까지? 자, 6개, 7개입니다. 잘 한번 풀어주세요. 자, 540번.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저 조건 제시법을 보면은 A, B, 바. 이게 뭐야?
A 곱하기 B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뭐야? A의 원소들 A, B를 가지고 곱해서 만든 것들. 자, 그때 모든 원소는 뭐뭐뭐 나오니 얘들아? 4부터 시작해야지. 그지? 이거 2부터 찾는 사람들 많더라. 마이너스 2나. 4부터 찾아야지. 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A, B가 서로 다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맞죠? 서로 똑같은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때? 2, 1, 0, 마 1, 마 2까지 가능하겠다. 맞니?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하니까 답은 4. 이해됐음? 자, 549번. 이번에도 뭐 비슷하죠? G1 제곱, G2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G1, G2가 뭐야? A의 원소들. 즉, A라는 집합 자체가 뭐야? 자, 조건제 집합은 이거 조심해라. 얘를 원소로 갖는다 라는 의미인데 뒤에 거를 만족하는 이라는 말인데 거기다가 강조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다? 모든. 뒤에 거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다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졌어 라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x바 x는 3의 양의 배수 이런 말이 있다고 치면은 뭐다? 모든 3의 배수를 다 가진단 말이지. 3의 배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3의 배수들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져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A의 원소들은 누구누구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마이너스 i와 i들 그걸 가지고 뭐해? 제곱해서 더해준 거를 b라고 하겠대.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제곱하면 뭐 나와? 제곱하면 뭐 나와? 제곱하면 뭐 나와? 끝났네? b가 만들 수 있는 건 뭐다? 마이너스 2, 0, 1이 되나? 안 되지? 2까지. b의 원소 개수 몇 개? 3개. 됐니? 됐니? 자, 553번. 아, 이 문제. 다들 맞았습니까? 답은 2번이래요. 자, 얘들아, 고개 들어볼래요? 자,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더 추가를 해줄게. 문제를 살짝 바꿔줄게. 지운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맞죠? 왜요? 이거는 보는 게 아니지. A의 원소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 뭐? 공집합이잖아. 왜? 자, 이런 거 볼 때 있잖아. 거기까지요. 우리 요 기호에 대해서 설명했지. 얘가 원소고 여기는 집합에 포함된다. 여기는 집합이고 여기는 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때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서부터 흘러가야 되냐면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본 다음에 얘를 확인해야 돼. 오케이? 가운데 있는 저 기호가 왼쪽 녀석을 집합으로 보세요, 원소로 보세요를 정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도 뭐다? 이 기호를 보면서 왼쪽 녀석은 집합 파이 공집합이네 라고 읽어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어때? 공집합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왜? 원소로 바라보래 누굴 얘를. 그래서 뭐? 이건 공집합이 아니라 얘를 보면서 참이에요 라고 읽어주는 거지.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참여 것이야. 얘 참여 것이야. 참이죠. 왜요?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가 됐다? 집합이 된 거야. 집합으로서 얘를 살펴볼 때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것 뿐이지. 안에 있는 원소가 있잖아. 참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비슷하게 요 기호는 왼쪽 녀석을 원소로 바라봐 주세요라는 의미거든. 그 원소로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아보는 거야. 아싸 참. 오케이? 근데 2번은 얘가 집합으로서 바라보래. 집합으로 바라보라고 했는데 중괄호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것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얘가 원소인 거지. 이렇게 생긴 원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중괄호 파이는 있지. 그냥 파이는 없잖아. 이게 그래서 답인 거지.
이해됐나요?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 손. 어떤 보기 더 봐줄지 물어보게. 맞았니? 맞았니? 어떤 것 때문에 몇 번 했어, 너는 혹시 답을? 4번? 4번 한 번만 볼까? 자, 4번을 보려면은 5번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얘는 역시 이 기호는 왼쪽 녀석을 원소로 바라보라는 얘기야. 그 원소로 바라봐야 되니까 이거 전체를 봐야지. 이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를 원소로 바라보면서, 아, 여기 있네? 참이 되는 거야. 근데 5번은 얘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을 집합으로 바라보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중괄호로 연결돼 있는 거, 콤마로 연결한 것들은 다 집합에 대한 기호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1, 2라는 원소를 바라보면서 아, 얘가 있네, 참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두 개가 참인 그 이유랄까, 그 원소들이 다른 거다. 알았습니까? 항상 가운데 기호를 먼저 살펴보자. 채씨 알겠죠? 요 553번 유형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많이들 잘 맞춰. 좀 이 기호 자체 적응이 되고 하면. 근데 좀 적응을 했는데도 자꾸 틀린 애들은 계속 틀립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가운데 기호를 먼저 바라보는 식으로 해서 방법을 수정을 해봐봐.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틀린 애들이 계속 틀리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돼. 잘하는 애들은 이해를 못하지. 이거 왜 틀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알겠죠? 방법을 고쳐주기만 하면 금방 따라옵니다. 아까 그 문제. 자, 560번 가봅시다. A, B, C라는 집합이 놓여 있어요. 그때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되고 B가 C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A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답은 2번이래요. 맞았나요, 다들? 자, 이 녀석은 또 뭐랑 약간 관련이 된 거냐면은 집합의 포함관계도 포함관계인데 저기 공통수학 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등식? 약간 거기서 연립부등식에서 나오는 녀석이랑 좀 유사한데 일단 크다 작다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원소에 대해서 정수를 가진다 이런 말 없으니까 실수 전체를 바라봐야 하며 어쨌든 뭐로 바라보자? 수직선으로 놓고 보자. 간다. A가 뭐임? 3을 기준으로 왼쪽 작거나 같다. B가 뭐임? 포함해야 되지? A보다 작다. 누가 봐도 덮어주면 돼. 그다음 C가 뭐임? 7보다 작거나 같다. 또 작다. 왼쪽으로 뻗어가네.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면 완성됐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세요? 3이 A보다 작다. A는 7보다 작다. 즉 A는 3과 7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는 맞기는 해.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틀리냐면은 등호 여부. 작은 거 큰 거는 맞기는 한데 등호를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얘는 얘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A가 3이 되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된다고 끄덕한 거임? 안 되죠? 안 되죠. 왜요? 여기서 이 등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3을 원소로 가지세요, 그냥? 아니잖아. A를 3까지 보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고 원소의 포함 관계는 그 뒤에 따질 문제지. 이 등호가 붙었다는 얘기는 A랑 3이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에 있는 놈 얘, A는 3을 포함을 하는데 빨간 건 경계를 비워놓기 때문에 만약에 A가 3이 딱 되는 순간 B는 3을 안 가졌잖아. A는 3을 가지잖아. 어떻게 A가 B 안에 쏙 들어가니? 말이 안 되는 거다, 맞지? 두 번째, 얘는 참여 그리세요. 참여 그리시면 뭔 소리야? 등호 붙어야 못해요. 붙어요. 왜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경계가 만나도 되니? 라는 얘기야. 7을 가져도 되니? 포함해도 되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A가 7까지 딱 가는 순간 B는 7을 가지진 않아. 7보다 왼쪽 것부터 가지기 시작하지. 근데 C는 7을 가지네. 바깥게 더 많이 가지네.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비어있다면 등호 붙어 안 붙어? 응? 붙어요. 경계끼리 만나는 거야. 얘도 그 경계값을 안 가져. 똑같이 안 가져. 그럼 자기 자신인 거죠. 포함한다. 알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둘 다 점이 찍혀 있어도 등호 붙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런 상황에만 등호가 없는 거지. 그 나머지 등호 다 붙습니다. 알았죠? 이걸 외우려고 하지는 말고 한 번 더 이해를 해보고. 다음
567번. 오, 시간이 간당간당해요. 567번. 자, 두 번째 줄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한마디로 뭐야? A, B가 서로 뭐하다? 동일하다. 자, 다음 단원을 가보면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 막 B도 A도 막 스몰 A 또는 스몰 B 가지고 막 문제들을 주지. 원소들을 주지. 그 녀석에 대한 얘기 다음 단원인 집합의 연상가도 진짜 많이 등장을 하거든. 똑같은 풀이 똑같이 시작하면 된다. 자, 일단 같아지려면 뭐부터? 원소들부터 겹치게 하자. A는 반드시 2와 9를 가지고 있어. B는 반드시 6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원소는 둘 다 3개, 3개야. 결국 A도 B도 둘 다 269, 269 원소가. 그 말은 뭐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얘가 2예요, 얘가 2예요로 경우 나눠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건 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1번. A제곱 마이너스 1번이 아니네. 그냥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얼마? 6이다. 다시 한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다. 그럼 1, 3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A로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과 3이다. 자, 이렇게 A의 후보들이 두 개가 나왔으면 이제 경우 나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두 번째 A가 3이라면. 그러면서 뭐 해줘? 다시 한번 너네가 직접 A, B를 나타내봐. 알았냐? 물론 지금은 같다니까 269인지 269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나중에 막 교집합, 합집합 나오면서 집합의 연산에서 또 나온다 그랬지. 그때는 A, B를 직접 찾아봐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그냥 A의 후보가 특정이 됐으면 케이스로 나눠서 뭐요? 집합 A, B를 다시 표현을 하시오. 알았죠? 자, A는 뭐임? 일단 2구 가지고 있고 6을 가지고 있겠지. 당연한 거지. 6인 걸 찾은 거니까. 문제는 B지. A의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얼마예요? 2. A의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얼마예요? 9야? 9. 6. 와우. A는 마이너스. 그럼 밑에 건 틀렸겠네? 다시 해보자. A는 당연히 296이니까 패스할게요. B 가보자. A에 3 넣어봐. 바로 틀렸지. 얼마? 10. 그럼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이 땡. 알았죠? 573. 자, 여기는 사실은 내가 안 하려다가 너무 많은 문제를 너네한테 풀렸기 때문에 안 하려다가 그냥 뭐 직접 연습해보라는 의미로 한 건데 이거 쉽죠? 딱 보자마자 답이 뭐야? 2에 6승계. 그런데 A, C 반드시 포함하세요. E 반드시 포함하지 마세요. 이 6개의 원소들 중에 3개의 원소한테 포함하세요 마세요 정해버렸으니까 답은 8개. 이해됐죠? 다음 200 몇 번이야? 77번 오늘 마지막 문제. A는 집합 1, 2, 3, 4, 5, 6, 7, 8 땡땡땡땡 N까지. N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B는 1, 2, 3, 6을 가지고 있대. N이 6보다 크거 같기만 하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지? 그 상황이네. N은 6보다 크거 같은가 봐. 그때 자 다시 간다. B, X, A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 자 이거를 내가 다시 쓰는 이유는 색깔로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지 구분하려고. 자 갑니다.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야? X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집합 X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승계? N 승계. 그런데 B가 X에 포함된다. 그 말은 뭐야? B의 원소인 1, 2, 3, 6을 포함하는 이라는 말이잖아. 빼기 4. 알았나요? 그게 몇 개다? 32개다. 2에 5승 만들자. N은 9.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떤 기호를 자주 만나냐면 이 유형 자체 있지. 요 기호 있지, 요 기호. 요 기호 생각보다 많이 만날 겁니다. 이제는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뭔가 다른 집합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도훈이는 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데들에다가 뭔가 이상한 식의 연산들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결국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이라고 계속 읽어주게 될 겁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